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 전부터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걱정 많이들 하셨죠. 광주 전남 지역에는 작은 생채기를 남기긴 했지만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찢긴 간판을 처리하기 위해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바람에 더 이상 휘날리지 않게 밧줄로 묶어두는 작업을 벌이지만 세차게 부는 바람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화순군 화순읍의 한 병원 간판이 태풍 카눈의 강풍으로 떨어져 소방대원들이 철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성에서도 강한 바람 때문에 떨어진 간판이 인근 차량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두 사고 모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곡성에서는 주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풍이 뿌린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주택이 붕괴된 겁니다. 황토로 된 주택 지반이 무너지면서 지붕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고로 근처에 있던 70대 할머니가 다쳤고 안에 있던 닭 3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방이 홈런 좀 칸 밀었단 게 그런 게 나오고 바르고 다리 여기도 좀 뺏겼어요. 아까 죽었어 나 진짜. 강풍에 흔들린 나무가 전선을 건드려 정전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에서는 아파트 6개 단지 3,2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1시간여 만에 복구됐고 화순에서도 주택 등 200여 세대가 정전됐다가 30여 분 만에 다시 전기가 공급됐습니다. 이번 태풍 카눈으로 침수 피해와 가로수 전도 등 생채기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 모두 70여 건의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당초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광주와 전남 지역도 태풍의 위험 영역에 포함됐지만 우려와는 달리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전남 동부권은 태풍 카눈이 그 옆으로 상륙하면서 보다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어민들과 해안가 인근 주민 또 지역 산업계도 태풍의 진로를 주시하며 긴장 속에 밤을 보냈는데요. 도로 침수와 가로수 넘어짐 등 피해 신고가 잇따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나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해안을 따라 파도가 밀려오는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입니다. 태풍 카눈이 지나간 뒤에도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 때마다 침수를 겪었던 주민들은 이렇게 창문과 출입문을 막아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했습니다. 상인들은 도로를 치우고 물건을 정리하며 다시 휴가철 영업을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밤에 좀 잠도 좀 못 자셨어요? 네, 잠은 못 잤어요. 집에도 못 가고 뜨끈뜨끈 눈으로 날 새워갖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선과 여객선 1,500여 척이 대피한 여수 국동항. 어민들은 밧줄을 정리하고 밤사이 선박 상태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태풍 왼쪽 방향이라 바람은 세기로 좀 있어도 큰 피해 있고 그러지는 없었습니다. 모든 선박에서는. 여수 국가선단 등 지역 산업계도 시설 침수와 파손을 막기 위해 점검에 나섰고 비상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광양대철소는 공장 출입구와 변전소 주변에 물막이 벽을 설치하고 대형 배수 펌프를 갖춰 태풍에 대비했습니다. 카눈의 영향으로 광양 백운산 224mm, 여수돌산 152mm, 여수산단에 14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며 여수 간여함의 최대 순간 풍속은 지붕을 날릴 수 있는 시속 105km를 기록했습니다. 태풍이 여수 옆을 관통했지만 안전반원인 왼쪽의 자리에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도로에 물이 차고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태풍 피해 신고 20건 가까이 접수됐고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전라남도와 지자체들은 응급복구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극우 성향의 한 인사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5.18과 세월호를 비하했던 과거 행적으로 인해 이번 임명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로 차기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2차례에 걸쳐 박문진 이사를 지냈고 현재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차 이사는 하지만 논란의 핵심에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과거 행보 때문입니다. 5.18 희생자가 계엄군이 아닌 희민군에 의해 숨졌다고 하는 등 5.18에 대한 거짓 주장을 반복해왔다는 겁니다. 5.18 진실 규명은 물론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적합하지 않다며 5월 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드러나 있는 진실의 의거에서 5.18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모호하게 왜곡하고 그다음에 폄훼하고 있는 그런 주장에 편성하고 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세월호 유가족들 역시 우려합니다. 세월호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유가족을 폄훼했다는 평가를 받는 차 이사가 또다시 공영방송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언론을 장악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들 정권에 맞게 이렇게 또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상당히 커요. 과거 MBC의 독립성을 파괴했다고 비난받는 차 이사를 임명 철회하라는 목소리에 5월 단체와 세월호 유가족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불법 행위를 한 의사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도 김효진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살 의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사는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해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광주지법 형사 4부 정영아 부장판사는 병원 의료기기를 담보로 돈을 빌린 뒤 무단으로 처분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의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변경돼 지자체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군공항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채용하기 위해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나 시민단체와 교사단체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교육청 인사 담당자가 감사관 채용 평가 순위를 변경할 목적으로 평가위원에게 면접시험 평정표의 수정을 요청했고 이는 실제 실행으로 이어져 채용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교사노조도 교육기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뜨렸다며 교육감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를 벌여 인사 담당자가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를 바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채용한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 군수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 군수와 그 배우자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내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라면서도 당내 경선이 무효화돼 해당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